고졸 검정고시 국어 고등학교 1학년 12강 시에 이해 학습 목표 시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운율과 심상의 개념 및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비유와 상징의 표현 방법을 구별할 수 있다.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파악하여 시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 시란 시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문학 갈래입니다. 소설이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길게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면 시는 비교적 짧고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시에서는 일상적인 말보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 많은 의미가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꽃이 졌다 라는 표현도 단순히 꽃이 떨어졌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작품에 따라 이별, 상실, 시간의 흐름, 젊음의 끝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를 읽을 때는 표현의 겉뜻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시의 특징. 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함축적 표현이란 짧은 말 속에 여러 의미나 생각을 담는 표현입니다. 시는 제한된 언어로 많은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함축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2. 운율이 나타난다. 같거나 비슷한 소리, 글자 수, 문장 구조 등이 반복되면서 일정한 리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심상을 사용한다. 시를 읽을 때 독자가 머릿속으로 어떤 모습이나 소리, 느낌 등을 떠올리도록 표현합니다. 4. 비유와 상징을 많이 사용한다.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거나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3. 시의 화자. 화자란 시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시를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 말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고향의 밤하늘을 그리워한다 라는 내용의 시가 있다면 화자는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자와 시인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실제 작품을 쓴 사람, 화자는 작품 속에서 말하는 존재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경험과 다른 인물을 화자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화자의 상황. 화자의 상황이란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떠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며 나는 홀로 플랫폼에 서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화자의 상황은 누군가와 이별한 뒤 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화자가 느끼는 감정과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화자의 정서. 정서란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입니다. 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정서에는 기쁨, 슬픔, 그리움, 외로움, 사랑, 절망, 희망, 후회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떠나간 친구의 빈자리를 바라본다 라는 표현에서는 그리움, 슬픔, 외로움 등의 정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서를 파악할 때는 단순히 느낌으로 판단하기보다 시 속의 구체적인 표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화자의 태도. 태도란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자세를 말합니다. 정서와 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 태도, 대상이나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 예를 들어 어려운 현실을 마주한 화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정서는 슬픔과 고통, 태도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슬픔을 느끼면서도 현실을 이겨내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운율이란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리듬이나 음악적인 느낌입니다. 노래에 리듬이 있는 것처럼 시에도 일정한 리듬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율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같은 소리, 반복, 같은 소리 반복,
같은 단어나 구절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 일정한 글자 수 반복 등이 있습니다. 반복을 통한 운율.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살펴봅시다. 가자, 가자, 저 산 너머로 가자. 여기서는 가자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리듬감을 만들고 의미를 강조하며 화자의 감정을 강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처럼 같은 구절을 반복하면 그리움의 감정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심상이란 심상은 시의 표현을 통해 독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를 읽을 때 눈앞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몸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심상은 감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등이 있습니다. 시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인다 에서 붉은 노을과 노을이 물든 하늘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릅니다. 따라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습니다. 색깔, 모양, 크기, 밝기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예시, 붉은 꽃, 푸른 하늘, 하얀 눈. 청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은 귀로 듣는 것과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떠오릅니다. 또 종이 땡땡 울린다 에서도 소리가 느껴집니다. 따라서 청각적 심상입니다. 촉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은 피부나 몸으로 느끼는 감각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에서는 차가운 느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각적 심상이 나타납니다. 예시, 따뜻한 햇살, 차가운 바람, 부드러운 손길 등이 있습니다. 후각적, 미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냄새와 관련된 감각입니다. 예시, 향긋한 꽃향기가 퍼진다. 꽃향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미각적 심상, 맛과 관련된 감각입니다. 예시, 달콤한 사탕이 입안에서 녹는다. 단맛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에서는 여러 감각적 심상이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유란, 비유는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비유를 사용하면 대상을 더욱 생생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직유법, 은유법, 부인법 등이 있습니다. 직유법. 직유법은 두 대상을 직접 연결하여 빗대는 표현입니다. 주로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뭐뭐인양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다에서 얼굴을 사과에 직접 빗대고 있습니다. 또 눈이 별같이 빛난다에서도 눈을 별에 빗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유법입니다. 은유법. 은유법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직접 동일시하여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A는 B이다 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다 에서 마음은 호수로 직접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은 여행이다 에서도 인생은 여행으로 표현합니다. 직유법과 달리 뭐뭐처럼, 뭐뭐같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인법.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에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부여하여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꽃이 나를 보고 웃는다 에서 꽃은 실제로 사람처럼 웃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꽃을 사람처럼 표현했습니다. 또 바람이 내게 속삭인다 에서도 바람에 사람의 행동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의인법입니다. 직유, 은유,
의인 구별하기, 직유, 눈이 별처럼 빛난다. 처럼을 사용하여 직접 비교. 은유, 그대의 눈은 별이다. 눈과 별을 직접 동일시. 의인, 별이 나에게 속삭인다. 별의 사람의 행동을 부여. 따라서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 드시는 직유법. A는 B이다. 은유법, 사물이 사람처럼 행동, 의인법으로 구별하면 쉽습니다. 상징이란, 상징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 더 넓고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비둘기가 단순한 새가 아니라 평화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빛이 희망, 새로운 시작, 진리 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둠은 작품에 따라 절망, 고통, 죽음, 억압 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상징의 의미는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작품의 문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비유와 상징의 차이. 비유와 상징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비유, 두 대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예시, 내 마음은 호수다. 마음을 호수에 빗댐. 상징, 구체적인 대상이 그 자체를 넘어 추상적이고 넓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시, 비둘기, 평화를 의미. 쉽게 정리하면 비유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 상징은 하나의 대상에 더 깊은 의미를 담음입니다. 시어의 함축적 의미. 시에서는 일상적인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시어의 함축적 의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이라는 단어는 실제 사람이 걷는 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작품에 따라 인생, 삶의 방향, 목표를 향한 과정 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사전적인 뜻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의 문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의 분위기. 분위기는 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정서적인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어둠, 비, 눈물, 이별과 같은 시어가 반복되면 슬프고 쓸쓸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햇살, 새싹, 꽃, 웃음과 같은 시어가 사용되면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의 분위기는 시어, 배경, 화자의 정서, 표현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시의 주제 파악하기. 주제는 시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중심적인 생각이나 의미입니다. 주제를 파악하려면 다음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화자는 누구인가? 누가 말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2. 화자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별, 만남, 고향을 떠나 어려움을 겪음 등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3. 화자는 어떤 정서를 느끼는가? 그리움, 슬픔, 희망, 사랑 등의 감정을 파악합니다. 중요한 시어나 표현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말이나 상징적인 표현을 살펴봅니다. 5.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앞의 내용을 파악하여 주제를 파악합니다. 주제 파악의 예.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가 있다고 해봅시다. 떠나온 고향의 산과 들이 오늘따라 자꾸 생각난다. 먼저 살펴보면 화자는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 상황은 고향과 떨어져 있음, 정서는 그리움, 대상은 고향, 따라서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 변화. 시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지 않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함, 중간은 자신의 삶을 돌아봄, 끝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함과 같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망, 성찰, 희망이라는 정서나 태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시험에서는 화자의 정서 변화로 적절한 것은 과 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를 읽는 순서. 시를 처음 접했을 때는 다음 순서로 읽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단계 화자 파악. 누가 말하는가? 2단계 상황 파악. 화자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3단계
대상 파악, 누구 또는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 4단계 정서와 태도 파악,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어떻게 대응하는가. 5단계 표현 방법 파악, 운율, 심상, 비유, 상징 등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6단계 주제 파악, 결국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핵심 정리. 시. 생각과 감정을 운율이 있는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 갈래.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 화자의 상황. 화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태. 정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 태도.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자세. 운율.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리듬이나 음악적인 느낌. 심상. 시의 표현을 통해 떠오르는 감각적인 이미지. 심상의 종류. 시각적 심상, 눈. 청각적 심상, 귀. 촉각적 심상, 피부나 몸의 느낌. 후각적 심상, 냄새. 미각적 심상, 맛. 직유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등을 사용하여 빗댐. 은유법. A는 B다와 같이 직접 동일시함. 의인법.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함. 상징. 구체적인 대상에 더 넓고 주상적인 의미를 담음. 주제. 시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중심적인 생각이나 의미. 확인 문제 1. 다음 표현에서 사용된 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린다. 1. 시각적 심상. 2. 청각적 심상. 3. 촉각적 심상. 4. 미각적 심상. 정답은 2번 청각적 심상. 해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떠올리게 하므로 청각적 심상에 해당합니다. 문제 2번 다음 표현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그대의 눈은 별이다. 1. 직유법. 2. 은유법. 3. 의인법. 4. 반복법. 정답은 2번 은유법. 해설. 눈을 별과 직접 동일시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은유법입니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직유법에 해당합니다. 문제 3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어린 시절 살던 집과 친구들을 떠올리고 있다. 1. 분노. 2. 그리움. 3. 자만. 4. 무관심. 정답은 2번 그리움. 해설. 고향을 떠난 화자가 어린 시절의 집과 친구들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고향과 과거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납니다.